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우렁차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가벼운 얘기부터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다니던 데가 자산운용사였죠. 자산운용사가 뭐 하는 데입니까? 펀드 자산을 매니저. 운용하는 곳. 자산 운용하는 곳이겠지. 펀드를 운용하는 곳이 자산운용사예요. 펀드. 딴 거 운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증권사에서도 운용하지 않고 은행에서도 운용하지 않고 오직 자산운용사에서만 운용을 합니다. 펀드는 펀드별로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펀드를 내가 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스킴으로 이제 운용을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헤지 펀드들도 있고 초장기 투자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사모펀드도 있죠. 심지어 자문만 하는 자문사도 있고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에서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ETF입니다. ETF도 뒤에 F가 붙으니까 뭐예요? 펀드? 펀드예요. 이거 상장 지수 펀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이제는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ETF가 뭔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ETF가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자기 매출의 상당 부분을 ETF를 통해서, 왜냐면 ETF 거래량이 되게 많거든요. 직접 와서 펀드에 가입하는 건 어려워도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 뭐 블랙락, 스파이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도 전부 다 ETF 시장이 굉장히 커요. 사모펀드나 그런 게 되게 클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자산운용사까지 가서 이런 펀드 알아봐서 가입하는 거는 귀찮거든.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그래서 ETF가 훨씬 더 대중성이 있고 물론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돈이 많이 되진 않지만 수탁고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저 시장이 매력적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이 ETF 시장에서 엄청나게 경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거의 이 정도로 경쟁이 센 분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ETF는 경쟁을 해요. 자기가 주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그냥 ETF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런 생각을 제가 그래서 뉴스를 갖고 와서 주 거래하는 증권사하고 ETF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있어. 여러분들이 가입한 어떤 A증권사 통해 사던 B증권사 통해서 사던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가 무슨 증권사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증권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여기 있는 ETF 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ETF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뭐를 고르냐의 문제인 거죠. A를 통해서 이걸 고르든 B를 통해서 이걸 고르든 이게 선택된 거는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사는 증권사가 아니에요. 자산운용사는 어딘가에서 얘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어딘가에서 얘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야. A 원사를 통해서 이걸 사건 B 원사 증권사를 통해서 이거 사건 자산운용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개인하고는 개미들하고는 상관은 별로 없네요. 이게 증권사잖아요. 개미들이 이 증권사를 통해서 이 상품을 산다고. 이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가 뒤에 있는 자산운용사라는 말입니다. 그럼 개미들하고 상관이 있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이 증권사 이름이잖아요. 무슨 뭐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 이건 그냥 창구일 뿐이고 주문을 내는 창구일 뿐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팡에서 사냐, 쓰게에서 사냐, 뭐 네이버에서 사냐 뭘 사도 대조사는 따로 있잖아. 어디를 통해 사더라도 내게 선택이 돼야겠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럼 증권사는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증권사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수많은 상품들을 올려놨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제조사들이 각자 자기 이름을 ETF에 붙여놨어요. 내 거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 하듯이 코덱스, 아리랑, 타이거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놨잖아요. 메이드 인 누구라고 써놓은 거예요. 제조사 이름을 써놓은 거라고. 근데 그 제조사에다가 자기 이름 직접 넣으면 좀 없어 보이잖아. 자기만의 브랜드. 예를 들면 삼성은 갤럭시, 애플은 아이폰 이러듯이 제조사명을 ETF 앞에 써놨습니다. 큼지막하게. 지금까지 말했던 뭐 코덱스, 타이거, 뭐 올스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경쟁하는 겁니다. 시장에 나와서. 내 상품 올려놓고 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S&P 500에서 그렇게 자, 다른 그래서 다 비슷하다 생각하잖아.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품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수익률 좋게. 수수료 낮춰서? 뭐 수수료를 낮추던 예쁘게 포장을 하던 광고를 잘하던 아니 이커머스에 올려놓은 상품하고 똑같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사진을 예쁘게 찍던지 안에 구성을 되게 특이하게 잘 하던지 앞에 있는 제목을 뭔가 맛깔나게 쓰던지 광고 멘트를 끌리게 쓰던지 그래서 이게 유행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요. 여기 인재 쟁탈전도 엄청납니다.
왜냐면 아이디어 싸움이거든. 어떤 상품을 사람들이 좋아할지를 그때그때 캐치해서 마치 유튜브 영상 만들듯이 만들어갖고 썸네일 만들듯이? 올려갖고 썸네일 만들듯이 제목 정해갖고 이걸 최대한 많이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해줘서 거래가 돌아가야 나도 수수료를 받고 스타코도 오르고 하겠죠. 온갖 상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있어요. 뭐 구리 ETF 뭐 이런 거 당연히 있고, 심지어 뭐 구리 더하기 은 더하기 뭐 메탈류 뭐 이런 것도 있고, 신흥시장만 더한다 그럼 뭐 브라질 러시아 뭐 이런 데만 더한 것도 있고. 그래 요즘 AI가 떠 그럼 AI 관련한 20개 종목 모은 다음에 AI ETF로 만드는 것도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재생에너지 들어갔다가 재생에너지도 이름을 잘 줘야죠. 그린, 리뉴어블, 넷제로, 올스타, 월드, 얼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름이 길어요. 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유행도 있고 경쟁도 엄청 심하고 그때그때 사람들이 바라는 상품이 어떤 건지를 바로바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유튜브도 마치 슈커월드에서 야 이번 주에 사람들이 뭘 관심 있을까? 동해에서 유전이 나왔나? 뭐 그러면 급하게 만들잖아요. 야 동해 유전? 야 모자 좀 갖고 와봐. ETF 만들 때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불량품이면 제조사에 항이 엄청 들어가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급등 급락하는 주로 잘못 만들었다가 일만 이슈. 함부로 잘못 만들었다가 급등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급락하면은 금감원이나 거래소에서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에 이 상품 뭐냐고. 물론 이걸 통과도 돼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고 아무거나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장난 같은 건 안 돼. 자 그러면 요즘에 저 ETF 시장에서 한 1, 2년 전부터 굉장히 뜨거운 상품이 있습니다. 유행을 선도하고 있어요. 월 배당 15% 무슨 인컴 10% 뭐 빵! 이렇게 광고 뜨는 것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월 10%면 직장 안 다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월 10%면 1년이면 120%인데 말이 안 되죠. 연기준으로 쓴 거죠. 연기준으로. 연 기준으로 써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연에 15% 주는 게 말이 되냐. 상위 1% 투자가 아니에요. 매달 상위 매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01%죠. 매년 할 수 있다면 0.001%죠. 매년 15% 수익률 내는 펀드는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들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적혀 있습니다. 미국 테크 탑10 10% 프리미엄 빠바. 저 할래요. 저요. 되게 멋진 이름. 또 뭐 있지? 미국 S&P 500 배당 귀족 커버드 콜. 저 배당 기준. 이름 길잖아요. 멋진 거 다 들어가 있고 뭐 뒤에 그리고 막 10%, 15%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약간의 착각 비슷하게 10%, 15%를 고정적으로 주는 것 같은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착각이죠. 예, 착각입니다. 주긴 줘요. 주긴 주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산 기초자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기초자산에 손실을 더해서 줄 수 있어요. 이익은 안 더하고 손실만 더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 운이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30% 빠질 수도 있죠. 이제 그러면은 합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절대 채권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예금처럼 고정 금리를 주는 상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자, 연 15% 어쨌건 수익률 목표라고 적혀 있으면 너무나 멋져 보이죠. 그래서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올해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몇 조 단위의 돈이 많이 몰렸고, 그래서 이 상품 관련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요즘에 경쟁이 엄청 붙어갖고 이 자산운용사, 조사운용사 다 이런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 월 배당형 또는 인컴형. 그리고 여기에 꼭 붙는 단어가 있으니 그게 오늘의 주제인 커버드 콜이라는 단어가 꼭 붙어 있습니다. 아, 벌써 표정들이 오늘의 수업이 망했다는 거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잖아. 여기서 이제 이탈하시는 분 생깁니다. 커버드 콜 상품까지 등장했다. 커버드 콜 무슨 ETF 이렇게 얘기하면서 10%, 15%, 그래 뭐 배당 귀족, 뭐 노후 대비 끝났다. 매달 월급 받으세요. 절세도 됩니다. 요즘에 뭐 그런 거 광고 많이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연목표 수익률이 10%, 뭐 15%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기 아니에요? 사기는 아니죠. 어떻게 사기 쳐? 자산운용사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아니죠. 중견 이상 되는 그런 거 아니야? 기업입니다. 10% 해놓고 네. 깨알같이 약관으로 100줄 적어놓고. 약간은 물론 100줄이 아니라 100쪽 되죠. 근데 사기 치는 건 아닙니다. 상품의 이름이 커버드 콜 ETF라고 보통 들어가 있고, 일단 어렵죠. 연 3%짜리도 만들 수 있고 뭐 연 20%짜리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연 20%를 추구하는, 목표로 하는, 타겟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서울대죠? 목표는 하버드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목표는 애플과 경쟁하는 거잖아, 슈퍼 친구들의 목표는. 뭐 언제 왜 웃냐? 네가 해야 돼.
뭐 목표가 그 숫자라는 거지 절대 고정금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버드 가거나 우리가 애플과 가는 거는 정말 허황된 목표에 가깝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이거랑 똑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 한마디로 여러분이 산 자산의 가격이 이게 가격이라고 칩시다. 이 위에서 있는 한 10% 이런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ELS 같은 거 아니에요? 홍콩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한. 거의 비슷해요. ELS하고 상품 구조도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 안을 뜯어보면은 구성은 달라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리고 이 가격 위에 있는 한 10%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AI 테크 좋은 단어 뭐 있냐? 성장, 뭐 스마트, 뭐 브릴런트 어쩌고 저쩌고 커버드 콜 ETF 10% 하면은 거기 안에 이렇게 많은 상품을 좀 넣었잖아요. 많은 기초자산. 이게 가격이 요 위에 있으면 10%랄 때가 똑같아. 그러면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나스닥, S&P 별다른 일이 없어. 아니면 코스피, 코스닥이 별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던가 뭐 이렇게 기던가 그러면 10% 15%를 우리는 타겟한 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안 되겠네요. 코스피 돼? 뭐야?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좀 만약에가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니? 제 개인 표현으로는 보험 상품하고 비슷해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10%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확률은 낮은데.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해? 예를 들면 여기 안에가 뭐 우리나라 코스피야. 코스피 2,500 위에 있으면은 15% 추구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쳐봐요. 그럼 2,500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되냐? 뭐가 되겠습니까? 그 코스피가 여러분께 됩니다. 네? 그 코스피가 여러분이 코스피 산 거잖아. 네? 전 코스피를 산 게 아닌데요? 그 상품 안에 기초자산이 코스피예요. 코스피를 산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있으면은 약속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가지만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거 네 거야. 예를 들면은 2,500에 샀어요. 근데 이게 코스피가 2,000으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그것도 우리 책임? 네 거지. 야, 네가 산 게 코스피인데. 이제 와서 딴소리 안 해? 뭘 이제 와서 딴소리해. 그냥 중개 수수료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네 책임. 아니 코스피를 산 거라니까. 미국 AI 뭐 테크 어쩌고 했으면 그 주식을 산 거예요. 그 주식을 산 건데 뒤에다가 커버드 콜이라는 옵션 매도 상품을 뒤에다가 붙여 놓은 겁니다. 어떤 주식을 산 거야. 그러니까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 샀는데 삼성전자 가격 빠지면 손실 그럼 나죠? 삼성전자 사지. 그건 또 다르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지금 7만 원으로 칩시다. 근데 올해 말에 7만 원이야. 얼마 벌었어요? 빵원. 빵원.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커버드 콜 ETF 10%짜리 들어갔다. 그럼 얼마 벌었어요? 7,000원. 7,000원 번 거. 아니면 이게 72,000원이야. 주가로 거의 안 올랐는데 나는 10% 15%는 확정적으로 받는 겁니다. 또 그럴듯하네. 자, 이런 상품이 이제 기본적으로 대충 이해가 됐죠? 이집 잘하네. 이집 자, 잘하네. 대충 이해가 됐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 아니죠. 좋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커버드 콜이에요. 옛날 제가 배울 때는 이거를 방비 콜 이런 표현 썼어요. 방비, 커버. 너의 잘못을 내가 커버해.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품을 콜이란 걸로 커버 치는, 그래서 커버드 콜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를 방비하는 겁니까? 어떤 그 상품의 어떤 리스크나 위험성을 이제 방비한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난관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커버드 콜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콜, 또 반대는 뭡니까? 풋. 이게 옵션이라는 거잖아요. 콜 옵션, 풋 옵션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슈카쌤이 나오는데 까먹었어요. 야, 이거 오늘 3시간 걸리겠다 생각해. 이거 설명. 이건 되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콜 옵션은 뭡니까? 이거 콜맨, 풋맨 싸운다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주가의 콜은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사람들이고 풋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롱맨, 숏맨하고 똑같아. 롱돌이, 숏돌이하고 똑같이 콜맨, 풋맨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파생 상품이니까 만기가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있어서 그 만기인다 이제 콜맨, 풋맨이 싸우는데, 자, 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 되게 아날로그죠. 자, 이쪽이 주가고요. 이쪽이 여러분들의 수익입니다. 자, 이게 콜옵션이라는 거의 수익 구조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일단 그래프만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지지만 그래프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이에요. 콜옵션 만들어 보겠습니다. 1년 뒤에 7만 원에 살 수 있는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예요. 1년 뒤 어느 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옵션, 이 권리 여러분들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겁니까?
사겠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권리를 내가 1,000원에 판다고 합시다. 이 권리를 옵션을 만들었어요. 1,000원에 판다. 1년 뒤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무조건 사야죠.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칩시다. 3년 뒤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요. 왜? 사실 건가요? 3년 뒤면 오르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사실은 옵션의 가격이 오릅니다. 왜냐하면은 3년 뒤에 삼성전자는 올라있을 것 같잖아, 왠지. 그 1년 뒤는 올라있을래나? 한 달 뒤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옵션의 가격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보장되어 있어. 보장돼 있는 기간이 길어야 이게 좋은 겁니다. 이걸 근데 1년 뒤에 7만 원짜리 사는 걸 1,000원에 누가 삽니까? 그냥 삼성전자를 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지금 사면 7만 원에 1년 뒤에 만약에 6만 원이 왔어. 운이 없어서. 그럼 나는 10,000원 그냥 손해본 거잖아. 근데 위에 있는 건 뭐예요? 1,000원 주고 권리만 산 거야. 6만 원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권리 실행 안 하면 돼. 아니! 나 진짜! 아니. 녹화 중지. 잠깐만. 자, 초유의 야, 아니 이거부터 이해를 못하면 커버드 콜 어떻게 가? 야, 나 답답하네 진짜. 나만 이래? 자, 여기가 7만 원이야.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7만 원에 살 수 있는 옵션이에요. A 옵션.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1년 뒤에 가격이 내려갔어요. 이게 6만 원으로 왔어요. 이 옵션의 가격은 1,000원이었어. 1,000원을 내고 이 옵션을 샀어. 7만 원에 살 수 있는 가격이래.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이에요. 시장이 1년 뒤에 보니까. 이 7만 원짜리 옵션 실행하겠습니까? 안 실행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잖아요. 6만 원에 살 수 있는데 누가 7만 원에 사? 실행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권리야, 권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1년 뒤에 보니까 8만 원이야,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실행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무조건 하죠. 사는 순간에 8만 원짜리 7만 원 준다는데 옵션을 실행해서 7만 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받은 다음에 8만 원에 시장에 팔면 만 원이 남잖아요. 게다가 삼성전자 주식으로 들어오지도 않아. 이 차익으로 들어와. 현금 결제를 해버려요. 물론 옵션마다 다른데 현금가로 그냥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7만 원 위에 있을래 아래에 있을래를 배팅하는 거예요. 도박이네. 간단히 얘기해서 배팅하는 거야. 그 배팅하는 가격이 그 경마에 참여하는 막권이 1,000원이란 겁니다. 이해가 쏙쏙. 이것들이 막권 얘기하니까 이해를 하고 있어. 이렇게 알아들어요. 7번마 달립니다. 7번마 취입하나요? 하나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면 1,000원 날린 거야. 꼬랐어. 근데 위로 가요. 들어왔어. 그러면은 번 거 10배 벌었네. 지금 10배 쳤잖아요. 10,000원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야죠. 이게 막권 사고 막권 파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삼성전자가 8만 원 갈 확률이 높아 보여. 예를 들면 변동성이 막 좋아. 그다음 막 요즘에 막 이루고 있어. 잘 나가 엔비디아야. 그럼 이 막권을 1,000원에 팔겠습니까? 파는 아니요. 사람이? 가격이 올라가요. 장난해? 5,000원? 오, 부르는 게 값이야. 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싫은 마로, 살 사람 많어. 5,000원에 수요가 붙어. 그럼 6,000원? 이 옵션 가격도 계속 변동을 합니다. 막권 가격이 변동을 해요. 게다가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막권 가격이 점점점 싸지겠죠. 왜냐하면 1년 보장하냐 3년 보장하냐 이것 따라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옵션의 가격도 변동을 해요. 그러면 저 막번은 누가 파는 거예요? 이 막권을 팔면은 막권 업자가 돼야 되는데, 물론 뭐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누구나 팔 수 있지만 증거금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왜냐면은 10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게다가 삼성전자가 8만 원에 가라는 법 없습니다. 14만 원 갈 수 있어요. 2배 갈 수도 있지 1년 뒤인데.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그대로 다 막권 판 사람은 뱉어내야 돼요. 복권업자하고 똑같아요. 복권 다 팔아놨는데 1등이 대박. 당첨됐는데 돈이 없어. 돈 없어요. 돈 없어요 하면 안 되잖아. 돈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증거금이 커요. 그래서 개인들은 거의 잘 안 하고 기관들이 이거를 많이 하죠.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기관들도 이거를 커버하기 위한 이런저런 장치들을 많이 두는, 이게 옵션입니다. 재밌겠다. 콜옵션. 재밌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막권을 사잖아요. 제 생각에 거의 80% 확률을 잃습니다. 에? 왜요? 쉬울 것 같은데? 엔비디아 사면 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뭐 오늘의 주제를 넘는 건데, 이 막권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에 있습니다. 1년 뒤에 삼성전자 가격이잖아요. 한 달 뒤에 1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달 뒤에 10개월밖에 안 나가 있어요. 시간이 줄을수록 가격은 내려갑니다. 보장되는 게 기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만히 앉으면은 내가 사 막권의 가격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반대로 이 주식 가격이 오르고 있어야 돼.
내 말이 잘 달리고 있어야 가격이 좋을 거 아니야. 삼성전자가 2달 지났는데 이미 9만 원이야. 그럼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삼성전자 9만 원이야.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은 7만 원인데 그럼 내 막권의 가격은 막 오르고 있겠죠. 내 말이 이미 1, 2등 하고 있어. 그럼 난 싸게 산 거네. 난 이미 싸게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옵션을 10개월 안 기다리고 옵션을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것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있죠. 요즘 시대에 다 사고 팔 수 있어요. 자, 요런 시장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베팅을 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잘할 수 있을 것 할 같은데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반포대교에 가면은 줄 뽑고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지금 말한 콜 옵션입니다. 자, 좋습니다. 야, 우리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커버드. 자, 이제 커버드 콜에 끝판 등장. 저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요. 무서워. 나 벌써 커버드 콜은 아까 말했지만 콜을 매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해 봅시다.